아내의 결혼 전 성병 치료 기록. 휴, 이 서류들은 정리해도 끝이 없네. 여보, 혹시 예전에 병원비 청구하고 깜빡한 거 없어?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해 버리려고. 토요일 오후 현우는 거실 테이블 가득 펼쳐진 의료비 영수증과 보험 서류 더미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결혼 9년 차, 서연과의 삶은 단 한 번의 큰 풍파 없이 평온했다. 안정적인 직장, 아늑한 내 집,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현우에게 서연은 지혜로운 아내의 표본이었고, 그녀의 과거는 그를 만나기 전에 아주 순결하고 소중한 영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방에서 차를 우리던 서연이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없을걸요? 당신이 워낙 꼼꼼하게 다 챙겨줬잖아요. 혹시 아주 오래전 것까지 보려고요? 현우는 그 아주 오래전이라는 말에 이끌려 서류 뭉치 맨 아래 깔려있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2016년 초의 낡은 진료 세부 내역서를 발견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열자 특정 여성 의원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거 우리 결혼하기 직전이네. 이때 산부인과엔 왜 갔었지? 어디 많이 아팠었나? 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순간 서연의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멎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시 치료받은 거야. 그녀의 음색은 평소보다 가늘게 떨렸고 공기 중에 감돌던 차 향기처럼 불안하게 흩어졌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서연은 평소 건강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류의 상세 진단명에 시선을 박았다. 그리고 그의 사고는 한 단어에서 멈춰 섰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및 집중 치료. 그 생소한 단어가 현우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뇌는 즉각적으로 의학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성맥의 감염병, 성적 접촉을 통한 전염, 때로는 복잡한 이성관계와 연관됨. 손에 든 종이는 순식간에 그의 가정을 태워버릴 화염이 되었다. 서연아, 잠깐만.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불렀다. 여기 적힌 이 병명, 이게 정확히 뭐야?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엔 당혹감과 체념이 잠시 스쳤으나 이내 방어적인 냉정함을 되찾았다. 말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을 뿐이에요. 나도 그때 너무 놀라서 바로 치료받았고 완치 판정받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의사도 흔한 질환이고 치료하면 문제 없다고 했고요. 당신 만나기 전에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서연은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태도는 현우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결혼 직전이 아주 옛날이야?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던 병원에서 성병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나한테 10년 가까이 숨겼어? 우리가 평생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런 흔적을 감추고 나를 마주한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비명이 섞여 있었다. 성병이잖아, 서연아.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나에겐 성병이야. 그건 내 과거의 관계들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증명하는 낙인이라고. 현우는 아내의 과거를 불길하게 상상하기 시작했다. 완치되었다는 그 병명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단아한 이미지를 부수는 해머가 되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병을 얻은 거지? 내가 알던 서연의 모습 뒤엔 얼마나 추잡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다시 차를 마셨다. 그녀는 현우의 감정적 붕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이미 완벽히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난리예요? 내가 당신한테 병을 옮기기라도 했어요? 우리 9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았고, 난 지금 내 역할에 충실해요. 들춰서 좋을 게 없는 과거를 왜 굳이 캐묻는 거죠? 당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지키긴 뭘 지켜. 내 침묵이 나를 파괴한 거야. 넌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9년 동안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넌 치명적인 비밀을 숨긴 기만자였던 거야. 현우는 식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찻잔이 요동치며 차가 넘쳐 흘렀다. 그 순간부터 서연이 우린 차는 독약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9년 결혼 생활은 성병 치료 기록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유리집이었다. 현우는 아내의 모든 손길이 역겹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육체적 질병은 사라졌을지언정 현우의 마음에는 불신이라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갔다. 이제 그에게 서연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가면을 쓴 낯선 이방인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거실에서의 폭풍 같은 대화 뒤 두 사람은 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했다. 현우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고 서연은 등 뒤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해야 할 침실은 가장 차가운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현우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과거에 대한 망상으로 난자당했다. 그 병명이 송곳처럼 뇌를 찔러댔다. 서연이 가볍게 치부했던 그 질병은 현우에게 방탕함의 증거로 각인되었다. 그는 상상했다. 자신이 모르던 서연의 젊은 시절, 그녀는 얼마나 많은 이의 품을 전전했을까. 병을 얻기까지 그녀가 즐겼을지도 모를 위험한 유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놈들은 누구였어? 현우는 고통을 참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한참 뒤에야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지금 왜 중요해요? 이미 소멸한 관계들인데.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의 엄마가 성병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어. 내가 감염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라는 거야? 현우는 다시 몸을 돌려 서연을 쏘아붙였다. 어둠 속 서연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무미건조한 침묵은 현우의 분노를 가중했다. 난 내가 고결한 사람이라 믿었고 우리의 사랑이 너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 그런 질병에 노출될 만큼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 믿었다고. 현우의 목소리엔 배신감과 자기 비하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이불을 고쳐 덮으며 차갑게 말했다. 나도 결혼 전엔 연애를 했고 사랑하면 몸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도덕한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흔한 일인데 그걸 물라남으로 몰아세우는 당신의 편협함이 날 더 절망케 해요. 편협? 내가 왜 편협해? 내가 떳떳했다면 숨기지 말았어야지. 내 반응이 무서워 기만한 게 신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줄 알아? 현우는 더 이상 서연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살결이 닿는 모든 감각이 거부감으로 밀려왔다. 며칠 전까지 나누었던 입맞춤은 역겨운 위선이 되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혹시 잠복해 있던 무언가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본능적 공포가 엄습했다.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이성으로는 알지만 감정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결혼 전 일이라고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숨긴 건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전체야. 이제 내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여. 오늘 나한테 차를 준 것도, 애들한테 다정했던 것도 전부 내 과거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겠지. 정말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9년 동안 완벽한 배우로 살았다는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드디어 흔들렸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멸감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작은 아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9년의 진심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당신이야말로 이 가정을 스스로 부수고 있어요. 믿음을 깨트린 건 너야. 질병보다 무서운 건 내가 숨긴 진실이라고. 내가 이것 말고 또 뭘 숨기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른 더한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딴짓을 하는지. 현우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서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소한 동작, 친구와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 심지어 아이들을 안아주는 표정까지 모두 기만의 증거로 보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아내의 과거를 상징하는 그 병을 얻게 된 상황과 상대방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머릿속은 서연이 다른 남자와 맺었을 관계들의 끔찍한 잔상으로 가득 찼다. 결국 현우는 더 이상 침실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소파로 향했다. 아내와의 신체적, 감정적 접촉을 완벽하게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실 소파는 임시 피난처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그를 괴롭혔다. 나는 이런 더러운 과거를 숨긴 여자와 9년을 살았구나. 이 잔인한 문장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들의 침실은 이제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 파국은 질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질병이 상징하는 과거와 그것을 대하는 아내의 뻔뻔할 정도의 덤덤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현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신뢰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었다. 현우는 결국 법률 전문가를 찾았다. 9년의 세월을 무너뜨린 그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격앙된 현우와 달리 매우 건조한 시각을 제시했다. 남편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큰 충격이셨겠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실체적 사실을 다룹니다. 현우는 변호사의 차분함에 더 흥분했다. 사실이라니요. 제 아내가 성병을 앓았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요. 이게 혼인 유지를 방해하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뭡니까? 마이코플라즈마는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기록상 결혼 전 치료가 끝났고 남편분께 전염시키지도 않았죠. 만약 평생 관리해야 하거나 전염 위험이 큰 헤르페스 같은 질환을 고의로 숨겼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민법상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원에서 결혼 전의 개인적 병력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분 말대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 과거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감기라뇨. 어떻게 성병을 감기에 비유합니까? 저에게 그녀는 더 이상 깨끗한 아내가 아닙니다. 이 모욕감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모욕감은 법적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곧장 이혼이나 위자료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이 일로 관계를 거부하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도리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법의 잣대는 서연의 편이었다. 그의 고통은 법의 세계에서 그저 지나친 감정 과잉으로 취급받았다. 그날 밤 현우는 술 기운을 빌려 서연에게 물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당신 말이 맞더군.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더라. 서연은 주방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승리감이 아닌 쓸쓸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내가 틀린 말한 게 아니잖아요, 현우 씨. 당신은 왜 내 고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외쳤다. 법이 괜찮다면 내 기만이 정당화돼? 내가 아픈 건 병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야. 넌 나를 믿어서 숨긴 게 아니라 알 바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 그 덤덤함이 나에겐 최악의 모욕이야.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당신이 나를 순수한 이미지에 가두고 그 틀을 벗어난 내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집착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당신은 내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환상이었던 거지. 그들의 대화는 다시 평행선을 그었다. 서연은 논리를, 현우는 배신감을 말했다. 법은 서연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나 현우의 고통은 깊어만 갔다. 이제 그는 아내의 과거뿐 아니라 자신의 상실감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 이 싸움은 자존심과 믿음이 무너지는 파멸적인 내면의 전쟁이었고 현우는 이미 지고 있었다. 법률적 조언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자 서연의 덤덤한 태도는 현우를 미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그 작은 단어 뒤에 더 거대한 추악함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의심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법이 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어. 현우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아내의 결혼 전 행적, 특히 치료 시점 전후의 삶을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했다. 거액을 건네며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 돈은 상관없었다. 그는 9년 동안 얼마나 기만당했는지 그 처절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후 도착한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속 서연은 현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낯선 모습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그녀는 화려한 외모로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고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는 타입이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재력가들을 선별해 만났으며 고가의 선물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였다고 탐정은 전했다. 현우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내는 지금의 소박한 플로리스트가 아니었다. 진한 화장과 노출 있는 옷차림으로 낯선 남자들과 밀착해 있었다. 내 아내가 이런 과거를 가졌다고. 현우는 믿고 싶지 않았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공원을 거닐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던 그 현모양처는 어디로 간 걸까? 보고서는 냉혹했다. 서연은 과거를 완벽히 세탁하고 1등 신부감이라는 가면을 쓴 채 현우를 선택한 것이었다. 현우의 안정적인 배경이 그녀의 최종 정착지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맑은 정신으로 서연 앞에 보고서를 던졌다. 이게 뭐야? 당신이 나한테 준 결혼 선물이야? 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새삼스럽게 이런 걸 보려고 돈까지 썼어요? 참 치사하네요, 현우 씨. 나를 파헤쳐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믿게 행동했어야지. 넌 성병까지 숨기고 순결한 척. 위장했어. 수많은 남자에게 몸을 던진 뒤에야 세탁하고 나한테 온 거잖아.
그 병은 내 더러운 과거의 훈장이고 현우의 분노에 서연은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내가 뭘 했든 그게 당신 자존심 건드린 거 말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요. 난 예뻤고 덕분에 쉽게 살았어. 당신도 내 외모에 반해 결혼했잖아. 당신이 사랑한 건 내 껍데기지 영혼이 아니었어. 닥쳐. 내가 나를 속였다는 게 중요해. 내가 9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았다는 모멸감, 내 인생을 내 과거 덮는 데 썼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한다고. 착각은 당신 혼자 한 거예요. 난 한 번도 내가 순수하다고 말한 적 없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거지. 이제 내 과거 때문에 당신 침실이 더러워진 것 같아? 그럼 헤어져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끝내줄 테니까. 서연은 오히려 현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냉정한 진실이 탐정의 보고서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의 9년은 아내의 가면 아래 기만당한 한 남자의 비극이었다. 현우는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보고서와 서연의 인정 이후 현우는 관계를 지속할 의지를 잃었다. 분노는 공허함으로, 집착은 경멸로 변했다. 9년의 행복이라는 신화는 과거라는 늪 속으로 침몰했다. 더 할 말 없어. 내 과거가 내 믿음을 박살냈고 내 태도가 나를 돌아서게 했어. 이혼하자. 일주일 후 현우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연은 의외로 담담했다. 현우가 격렬하게 싸우길 기대했던 것 같지만 현우의 얼굴엔 깊은 체념만 남았다. 그래요, 원한다면. 서연은 서류를 받으며 짧게 답했다. 어차피 당신은 나를 평생 의심하며 괴롭힐 테니까. 나도 그런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우린 끝났네요. 서연은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혼은 들통난 뒤에 깔끔한 정리일 뿐 남편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 보였다. 협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사유를 외부에 폭로하지는 않기로 했다. 아내의 과거가 아이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막고 싶었다. 모멸감은 혼자 삼키기로 했다. 재산 분할은 신속했다. 현우는 아파트명의 일부를 양보하며 빨리 이 관계를 끊고 싶어 했다. 서연 역시 치부를 드러내는 싸움 대신 합의를 택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는 너에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메시지 같았다.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내가 경제적으로 더 나으니까. 현우가 무감각하게 말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비는 충분히 보내줘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녀는 끝까지 실리를 챙기는 현실적인 모습이었다. 법원에서 확인 기일이 잡힌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말끔한 차림으로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설렘 대신 지독한 무관심만 감돌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 현우가 중얼거리자 서연은 창밖을 보며 응, 끝이야라고 답했다. 법정을 나오자 자유로웠지만 속은 텅 비어버렸다. 9년의 세월이 과거의 작은 파편 하나에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다. 현우는 깨끗한 아내라는 환상을 잃었고 그 대가로 지불한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각자 택시를 잡았다. 마지막 인사도 눈물도 없었다. 서연은 짐이 있는 집으로, 현우는 임시 거처로 떠났다. 현우는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았다. 작은 벽명 하나가 거대한 가정이라는 나무를 뿌리째 썩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비밀과 그 비밀을 숨긴 채 살아왔던 그녀의 기만을 홀로 견뎌내야 할 것이다. 협의 이후는 완만했으나 현우의 내면은 파국으로 끝난 전쟁터였다.